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6일 창조 믿으면 되지. 여기 대부분 믿으시고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아, 나 몰라, 난 믿어. 근데 간단치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게 간단치가 왜 간단치 않냐? 그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정말 막 신실한 분인데도 천체 물리학 전공을 하시고 뭐 교수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6일 창조 믿는 단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 빼고 정말 없어요. 믿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빛의 시간 여행이 아닙니다. 시간을 타고 여행하는 게 아니라 별빛이 여행을 하는 시간. 별빛이 여행을 하는 시간. 그래서 light travel time이라고 그래요. light travel time. 이게 뭐냐면 이게 10년 넘은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만큼 더 있어요. 근데 이거 10년 넘은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우리고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적색편이라는 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은하들을 3차원으로, 이건 이제 단면을 잘라서 본 거고 3차원으로 다 스캔을 했어요. 어디까지? 한 70억 광년까지. 지금은 이제 한 100억 광년까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억 광년이에요. 이게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예요. 그럼 70억 광년 그냥 아까 Z 얘기했잖아요. 레드시프트 0.6 벌써 70억 광년 0.6이 70억 광년. 근데 70억 광년은 둘째치고 1억 광년만 봅시다. 1억 광년. 어딨죠? 여기 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초신성이고요. 초신성이 꽝 터졌어요. 87년에. 그로부터 20년 후에 보니까 아주 이쁜 이런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뭐라고 그러더라? 슈퍼노바 렘넌트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래요. 뭔가 이쁜 막 구름같이 막 이렇게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가까운 은하, 멀리 있는 거 말고요. 가까운 은하가 아니라 가까운 별.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뭐가 땅 터진 이 광자, 포톤이라고 그러는데 포톤이 우리 눈에 망막에 맺혀져야지 그게 뇌를 통해서 우리 가서 별이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광자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근데 광자가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줄지어 있는 거예요. 줄지어. 근데 줄지어 올 때 계속 이게 시간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기 뭐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쫙, 그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전부 다 다른 광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점 이게 움직이는 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지구를 10,000년 됐다고 치죠. 6,000년인데 10,000년이라고 쳐요. 일단 계산상. 자, 지금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 여기거든요. 그럼 내가 움직여 볼게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10,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럼 10,000년에 해당되는 빛이 왔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9,999만 년에 해당하는 빛이 아직도 있어야 되는데, 만일 우주의 나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면, 10,000년이면 얘는 뭐예요? 존재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하나님 열심히. 물론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라직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속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겨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이 뭐 만들어내신다 이런 거를 배제하면은 아예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 물리학 좀 하고 뭐 이 창조과학에서 이제 물리학으로 이제 천체 물리학으로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은 100%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가끔 이거 가지고 계속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면 제가 아주 곤란한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이제 이것을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라고 그래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뭐 6일 창조 고사하고 6,000년은 고사하고 10만 년 해도 안 되고 100만 년 해도 안 되고 1,000만 년 해도 안 되고 1억 년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나이가.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는 게 이제 창조론에서의 이제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몇 가지 버전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조금 소개를 오늘 시켜드리는 겁니다. 조금 문제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혹시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이걸 계속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김진호 박사의 거기 이제 창조론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그 험프리론, 험프리즈라는 거 그 키워드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설명이 이제 있으니까 여러 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창세기 1장에서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4일째에 14절, 15절 보면은 4일째
제가 맞나? 하여튼 뭐 틀릴 수도 있어요. 4일째 창조한 다음에 4일째에 해달 별 은하를 만드셨어요. 그 스크립처만 보면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는 뭐 일장에 뭐 빛이 있으라. 저는 제가 이해하는 건 쉬워요. 에너지를 만드신 거예요.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펙트럼 만드신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모든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뭘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광명체들을 4일째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4일째 만드신 그 별 빛이 나한테 다 왔어요. 왜냐하면 땅을 비추라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기억나시죠? 땅을 비추었어요. 같은 날에. 엥? 그럼 빛이 한 번에 다 왔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제가 하나 빼먹네요. 뭘 빼먹었냐면, 믿음 좋은 분들은 빛이 레이즈가 쫙 와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되지. 아담을 성년으로 창조하셨듯이 빛도 다 성년으로 창조하셨으면 되지라고 이제 믿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다른 설명이 있든지,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 의하면 지구 우주는 수십억 년 됐어야 돼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그래야지 창세기 1장이 컨플릭이 없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뭐 다르게 해석한다든가 재해석을 한다든가 하지 않고, 뭐 일일이 아니라 수억 년이다. 옛날에는 프리퀀시가 하이 프리퀀시였으니까 뭐 시간이 빨리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데, 성경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암시를 주는 단 1원 방구도 없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리학적 이론이 사실은 수십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십 개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계에는 이런 논문을 못 내요. 왜냐하면 이 논문이란 것은 이제 논문을 내면 누군가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논문을 내면 저 같은 사람이 심사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대부분 99.99%는 진화론 믿죠. 아니면 진화론적인 사고로 봐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논문이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창조과학계에서 그 미국에서 그런 논문지들을 발간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실린 논문들 중에 공신력이 있는 뭐 내셔널랩에 있었고 물리과 교수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안한 그런 이론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홀 코스몰로지라고 해요. 화이트 홀 코스몰로지. 그래서 블랙홀의 반대죠. 왜 화이트 홀이라 하냐면, 블랙홀이란 것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우주선을 왜 이렇게 띄우면은, 저 로켓을 뜨면 지구를 빠져나가게 하려면 굉장히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escape velocity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탈출 속도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탈출 속도. 그래서 탈출 속도가 11km/s인가 그래야지 나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중력권을 빠져나가지 못해요. 이제 넘버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중력이 굉장히 커요. 지구가 아니라 태양보다 더 커. 그러면 그 탈출 속도가 점점 커지겠죠. 막 10일이 아니라 100, 1000만, 10만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막 100만, 1000만, 억. 나중에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빛도 못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커지면은 빛도 못 빠져나가는, 그게 바로 이제 블랙홀이거든요. 그 모든 게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화이트홀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화이트홀이라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이트홀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이제 시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이제 이 험프리즈라는 분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조금 최대한으로 쉽게 모든 공식을 다 빼고 잘했죠. 네,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막 그 대학 교수 막 10여 명 이렇게 제가 앉혀놓고 강의를 해도 그쪽 물리학 하신 분들 아니고 이제 다른 분야 하신 분들은 잘 접수를 못하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에 든 게 많아서 들어갈 데가 없어 더 이상. 그래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잘 하시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들이 쫙 있는데, 이 이론들이 지금 5가지를 했잖아요. 이 5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갤락토센트리시티예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은하의 중심성.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이 은하가 어느 특정한 위치에 있다는 가정이에요. 왜 그런 가정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속한 이 은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구가 우주의 어딘가 중요한 데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으로 해서 이러한 시간의 문제 해결됩니다. 아까 빅뱅 이론에서는 지평선 문제, 평평선 문제를 뭘로 해결했어요? 코스믹 인플레이션이라는 수학 이론으로 해결했잖아요. 똑같은 거 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시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네 하는 것을 수학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이상한 거 아니라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제가 사실은 상대성 이론과는 전공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성 이론을 마스터를 하고 하면 좀 심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갈락토센트리스리.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요, 이게 이제 한국 천문연구원이잖아요. 이게 균일 등방한 그죠? 프리드만 모형 그죠? 기억나시죠? 여기 뿌리 해가지고 일반 상대성이라고 해서 우주의 중심 같은 것은 없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주론이고 일반적인 이해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우주의 중심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기독교계의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끝이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진 찍지 말라 그런 이유도 그런 거예요. 조심하느라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만한 근거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얘기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거 한번 보겠어요. 아니 과학계에 나가서 여러분 성경의 무호성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6.1창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누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재밌게도요. 제가 동료 이제 과학자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크리스찬들 보면 의외로 진화론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성경대로 믿는다. 물론 이제 이걸 저처럼 사역을 하는지는 않지만 난 성경대로 믿는다, 진화론 안 믿는다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겉으로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말하면 매장돼요. 제 이상한 애구나. 말을 안 할 뿐이지 의외로 많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제주에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유명 대학 교수들, 하버드대 교수 이런 분에도 진화론 안 믿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진화론 믿는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복습. 빅뱅 우주론이 뭐였죠? 중심과 경계가 없고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고 이 풍선 모델을 사용해서 관찰되는 현상을 설명한 거죠.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곤란해요. 네. 이게 이제 빅뱅 우주론의 이해인데, 자, 제가 아까 했던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스티브 호킹의 책에 나온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는 스티브 호킹이 훨씬 더 권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인데요, A Brief History of Time이라는 책이 인터넷에 치면 여러분 PDF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관심 있는 학생은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영어로 된 거 한국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그 책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찰되는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진다고 아까 그랬죠, 그죠? 허블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는 뭐예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에요? 김진호? 저는 아까 얘기했고, 요거는 이 스티브 호킹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우주가 중심에 있다고? 빅뱅 우주론에서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지만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다. 뭐예요? 우주의 어디에 가서 보아도 은하들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뭐예요? 우주 원리. 풍선 모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그 전에 이 가정이 없으면 우주론이 정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프리드만 모델이 있어야 우주론이 정립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프리드만 그 모형이 이 모형이에요. 어디 가서 보아도 관찰자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이 풍선 모델에 의하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풍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나 그 가정의 가부를 증명할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이거 없이는 정립이 안 되는데 가정일 뿐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없어요. 증명할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죠? 잘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조지 앨리스라는 또 이제 수학자이자 그 물리학자입니다. 저기 우주론자. 근데 이 호킹하고 이제 공저를 한 책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호킹 레벨 급의 이제 그분이 사이언티픽 어메리카는 잡지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씁니다. 어떤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모델이 있어요. 빅뱅 모델이 있고 또 화이트홀 모델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있다는 모델도 있고 없다는 모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주의 가운데에 지구를 놓고 우주론을 정립해도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반박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아까 돌아가 볼게요. 자, 가정의 과부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가정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한 겁니다. 네. 그것을 근데 지금은 제하죠. 현대 물리학계에서 우주론, 우주 원리를 배제하고
어딘가 특별한 위치에 우리가 존재할 수도 있어라고 가정을 해야 하나요? 절대 안 하거든요. 절대 안 하는 유일한 방법은 철학적 바탕뿐이다. 즉 세계관적인 바탕뿐이다. 이 괄호는 제가 놓은 겁니다. 즉 철학적 세계관적 기준이 우주론의 정립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죠? 그래서 이 빅뱅 마을을 보면 두 가지 이제 기둥이,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 또 하나는 이제 우주 원리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맞아요. 뭐 이제 부분 뭐 고쳐야 할 분이 있는지는 I don't know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동안 100여 년 동안 증명이 다 되어 왔어요. 근데 우주 원리는 세계관에 의해서 선택된 것으로 틀릴지 맞을지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에서 수억 광년 떨어진 저기에 가서 보아서 지구하고 똑같이 보이네 이러면 증명이 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풍선 모델로 가설만 세울 뿐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가정을 못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가정을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진화론 때문이에요. 왜 진화론하고 우주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진화론이라는 게 뭐죠? 이제 하나님을 배제할 때 진화론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뭔가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주론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특정한 곳에 넣으시고 중요한 곳에 넣으면 안 되죠. 그냥 무작위로 우주가 생겨나고 그 무작위로 있는 거대한 은하단에서 어디 보잘것없는 은하 하나, 거기에 어디 보잘것없는 꼬리 쪽에 보잘것없는 성단이 있고 그 성단에 막 또 줌인 해보니까 보잘것없는 태양이라는 별이 있고 거기에서 제일 조그만 지구라는 돌덩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운 좋게 살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진화론적인 사고죠. 즉 상대적 원리, 절대적인 거 없는 거죠.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이 다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실은 그 기조입니다. 이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진화론과 이 올더웨이 그 포스트모더니즘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주 원리를 채택을 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이미. 즉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균등하고 모든 것이 균일하고 중심과 이런 게 없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나 안 보나 과학적으로 기다 아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선택할래.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창조론의 시작인데 무조건 우기는 건 아니에요. 증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증거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은하의 위치. 자, 제가 제 얼굴을 하고 우리 은하의 위치 이런 광고 저기 강의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신천지대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자, 근데 그렇게 얘기만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뭐죠? 네. 지금 돼요. 오케이. 자, 아까 이게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를 크게 본 건데 여러분 왜 이제 피아노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있으면 한꺼번에 꽉 누르면 음이 쿵 나지만 사실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공대에 나오신 분 많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폴리노미얼을 만들면 트럼이 있죠. 퍼스트 텀, 세컨드 트럼 해가지고 쫙 텀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뭐 하여튼 그걸 2개로 나누고 4개로 나누고 뭐 다이폴, 뭐 모노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요걸 이제 디컴포즈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 다이폴하고 이제 쿼드러폴하고 이걸 합치고 해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요런 게 나왔는데 하나는 쿨 로브고 또 하나는 웜 로브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요걸 쫙 나누면 요게 이제 플레인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하고 우리 이클립틱 플레인하고 0.001도도 안 틀려요. 똑같이 맞아요. 근데 우주가 만일 랜덤하다면 이게 똑같이 맞을 확률은 정말 수억 분의 1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똑같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10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랬더니 대부분은 이거를 무시했어요. 아예 언젠가 밝혀지겠지. 지금까지 안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이제 같은 잡지에 Why is the solar system cosmically aligned? 어떻게 우리 태양계가 이 전체 우주에 하고 딱 맞춰 있지? 방향이?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쓴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밝혀지겠지 이제 한 거예요. 언젠가는 밝혀지겠지. 이거 꽤 오래됐네요. 2006년이네요. 18년 됐네요. 18년.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하고 언젠가는 설명이 되겠지 했는데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됐어요.
지금도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로렌스 크라우스라고 그 당시 아마 아리조나에 있었을 거예요. 아리조나 스테이트. 근데 이분이 이제 그분이 한 걸 제가 한국말로 바꿨어요. 우주의 구조와 태양을 도는 지구의 공전축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됐을 것이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역설법을 하고, 이분은 이제 유명한 진화론자예요. 그래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진화론 역설하는 분이거든요. 우주론 진화론. 근데 이분이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역설을 이야기한 건데, 우리는 그거를 역설로 볼 수 있는 거죠. 우주가 중심에 있다는 것이네. 왜냐하면 잘못돼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8년 지났는데 잘못됐다는 게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액면 그대로 설명하면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아까 그 데이터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윌리엄 팁트라는 이제 이분은 이제 유니버시티 아리조나의 이제 교수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90 넘었으니까 뭐 살아계실 수도 있고, 제가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적색 편의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적색 편의를 해보니까, 왜냐면 은하들이 쫙 있으면 균등하게 나오려면, 아까 그 우주 원리에 의하면 균등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저기에 있는 어떤 은하가 막 수백 개 모여 있는 거를 얼만큼 우리부터 떨어져 있나를 해보니까, 여기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엔 5개, 여기는 1개, 여기는 5개, 여기는 2개, 여기는 12개, 여기는 2개 해서 뭐예요? 이렇게 균등하게 안 나오고 불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불연속적으로. 근데 이게 이분만 한 게 아니라, 이분 논문이 이제 다 거기에 대한 논문입니다. 얘가 팁도 싫어하나 보네. 이거 빼고 그럼. 나왔어. 이거 안 나왔네. 네, 오케이. 여기도 불연속적이고요. 이게 자꾸 안 나올까봐 빨리 넘어가려고. 불연속적이죠. 막 나오다가 없고 막 나가도 없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발견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 말고도 할튼 얼비라고, 이분은 창조과, 아까 팁트도 창조과학자 아니에요. 빅뱅론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또 우주론이 있는데 창조 믿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빅뱅이 아닌 다른 빅뱅을 이제 합니다. 요 할튼납은 창조과학이다라고 한 건 아니지만, 실제 그 천문학계에서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했지만, 이분은 이제 성경 무호성을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과학계에서 퇴출당해요. 막 헛소리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팔로마 그 망원경 그 관측 그 천문대 에이스였어요. 에이스. 막 넘버 1.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자꾸 하면서 이 기존의 물리학계나 천문학계에서 얘기하는 게 반대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 망원경을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험볼트 펠로우십을 받아서 독일에서 살면서 거기서 연구를 간접적으로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10년 좀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거 보세요. 불연속성 이런 거를 이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명이 우연히 한 게 아니라 계속 있다는 거고, 이분 말고도 또 있어요. 이건 제가 이분 또 있죠. 여기 보면 네피얼 것들이라고, 이분도 에딘버러하고 이렇게 다른 데 있는 분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를 그 험프리즈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소학적으로 모델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은하가 뭐 여기 있다고 치고, 만일 은하들이 이렇게 분포가 균등한 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 양파를 이렇게 양파를 왜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이렇게 양파 링이 있잖아요. 링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링 해본 거예요. 만일 은하들이 이렇게 있고 내가 정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관측 결과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서 한참 떨어져 있어 이렇게 모델링 해보니까 불연속적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우주의 중심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험프리 이분은 2002년에 이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분은 무조건 6,000년, 7,000도 아니에요. 6,000 우주의 우리 중심 이러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과학계에서는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인슈타인급의 물리학자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아예 이제 자기의 커리어를 완전히 다 포기하고 그냥 창조과학 사역만 수십 년, 지금도 이제 83세예요 지금. 지금 이제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이제 계산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뺐고요. 요걸 하기 전에, 자, 엄밀히 말해 우리의 우주의 중심이 있다는 가정하에 우주론을 구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고, 우주의 중심에 우리가 있을 것 같은 데이터셋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한번 모델링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험프리 우주론이에요. 그걸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밑밥을 깐 겁니다. 제가 그 전에 퀴즈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누가 좀 읽어주실까요? 오케이. 그래 일어나서 크게.
네, 잘했어요. 자, 맞지 않는 답이 두 개인데 왼손으로 뇌손으로 하나, 오른손으로 하나 하시면 돼요. 1, 2, 3, 4 중에 맞지 않는 답이 두 개입니다. 맞지 않는 답 두 개. 제가 힌트를 막 드리고 있어요. 예, 맞지 않는 답이 두 개입니다. 자, 시작. 2번, 3번? 2번, 4번? 3번, 3번은 아니 3번, 3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두 개 하셔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정답은 2번, 4번이죠. 주기성은 빅뱅 우주론 프림 내에서 설명이 어려워요. 억지로 가능하긴 한데 오늘은 그거 제가 설명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답은 4번이에요. 4번은 균일 등방한 우주 모델에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결과는 뭐예요? 불연속적. 제가 학생 때 이런 선생님 되게 싫어했거든요. 말 바꿔가지고 불연속적. 근데 연속적이라고. 4번입니다. 2번, 4번 하셔도 되고 4번만 하셔도 다 맞는 거로 해드리겠습니다. 맞으신 분? 역시 유평교회 그 교인들 수준이 높다고 제가 들었는데 수준이 높아.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아까 그 우주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문제 조금 더 얘기할 거고요. 우주의 중심에 우리가 은하계가 위치한다면 하고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근거가 있다는 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어떠한 철학적인 근거가 있고 세계관적인 근거가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우주의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어떤 힌트를 주는 데이터들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런 거 합니다. 자, 그럼 아까 뭐예요? 이 지구의 중력장 때문에 시공이 굴곡이 되고 그 굴곡으로 인해서 시간의 흐름이 밑에하고 위하고 다른데 저 위에 있는 GPS 셀룰라이트에서는 우리의 표면 지구, 우리의 시계보다 하루에 얼만큼 빨리 흐른다고 그랬어요? 38 마이크로세컨드 빨리 흐르거든요. 제가 계산을 한 건 안 넣었구나. 뺐구나. 시간이 없어서 뺐어요. 그러면 우주의 중심 어딘가에 우리 은하계에 위치한다면 Cosmic Gravitational Time Dilation이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본 게 Gravitational Time Dilation. 그래서 시간 지연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말로. 그 중력 때문에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흐름이 달라지잖아요. 시간이 느려지잖아요. 그죠? 그건데 이것을 전 우주에 적용한 게 이제 험프리즈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1시간 내로 제가 끝내야 되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1시간 내로 어렵지 않으면서도 재밌으면서 조금 졸리게. 네. 자, 이게 이제 기존에 이해하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스타 포메이션. 그래서 이게 제임스 웹 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서 막 밝은 이런 데 보고 이런 데 보면서 여기에 이러한 가스들이 있고 가스들이 있으면 가스들이 이제 아무 물질로 인해서 응축이 되면 거기서부터 별이 생겨나니까 여긴 별이 많이 발견된다. 그래서 옛날에 허블 가지고는 못 봤는데 제임스 웹으로는 이제 그 먼지 뒤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적외선이라서. 그래서 보니까 별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별이 태어나고 있다.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고 이제 그 백과사전에 나올 겁니다. 근데 험프리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를 싹 무시합니다. 싹 무시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볼까요? 별이 있어. 근데 거기가 별이 태어나는 건지 그냥 별이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냥 별이 있는 거지 실제로 별이 태어나는 걸 보는 건 없거든요. 여기에 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로 맞네? 그걸 가지고 여기서 별이 태어나는 곳이라고 이제 백과사전에 나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별이 태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별이 많네. 근데 주위에 뭐가 많네. 여기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오늘은 뺐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한 10시간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제대로 하려면. 근데 제가 해보면은 10시간씩 하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7주 했으니까 14시간이네. 나중에 가서 다 지치시더라고요. 기절은 이미 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지쳐요. 계속 어려우니까. 이게 하다가 좀 쉽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뭐 제가 계속 웃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짧게 하고 그냥 간소화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한계가 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꾸깃꾸깃. 험프리즈는 기존 이론은 꾸깃꾸깃에서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성경에서 시작해요. 이분은 무조건 성경이에요. 무조건 무옥, 무조건 성경, 창세기 1장 문자 그대로. 그러고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가설을 놓고 상대성 이론을 풀면 아까의 그런 시간 문제가 설명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그거 하는 겁니다.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이분의 이론은 Water Origin Hypothesis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 기원 가설이네요. 그죠? 물 기원 가설. 근거는 성경. 베드로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부터 해서 땅이 물에서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먼저 창조하셨나 보다라고 한번 해본 거예요. 물을 먼저 창조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 성립이란 게 이제 그 시니스테이머거든요. 그 원어가 이게 어떤 것을 붙여놓다, 뭐 이제 뭐 가져와가지고 same place 같은 곳에 놓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네. 혹시 틀리면 알려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그게 이제 이분은 이게 혹시 뉴클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혹시 핵 융합 반응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가 하고 상상을 해본 거죠. 그러면 혹시 이런 거 아닐까? 하나님이 태초에 이제 먼저 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품이 이제 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수명에 운행하시니까 처음에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험프리 혼자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그 창조과학 그쪽 기관에서 천체 물리학 또 이런 이론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시작이 이랬다고 이제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진리는 아닙니다. 해석의 한 방법이고 가설일 뿐이에요. 근데 아까 빅뱅도 가설이죠. 인플레이션 가설이죠. 다중우주론 가설이죠. 퀀텀 그래버리 다 가설이에요. 우리도 가설 세우자 이거죠. 성경이 맞다는 가정하에. 아까 가설은 성경 그런 거 없고 하나님 그런 거 없고 자연적으로 뭔가 생겼다는 가정하에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한번 그래서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왜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셨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어떤 근거로 하냐면은 쉽게 말하면 요겁니다.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전 우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로는 뭐예요? 중심과 경계도 없고 둥방해야 되는데 이 험프리의 우주로는 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요게 지구예요. 지구고 그 은하들이 생기기 전에 이 물과 물로 나뉘었다는 게 칼로 자른 게 아니라 스트레치했다는 거죠. 쫙 스트레치 해가지고 우주의 그 경계면이 물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것도 창조 물리학 하는 분들이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익스펜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NSAB죠. 요 별자. 근데 이게 이제 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금속을 이렇게 늘려 펴가지고 이렇게 어떤 뭐 재단에 만든 이런 거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씌우는 거 있잖아요. 금 씌우고 그럴 때 쓰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아마 이거를 늘려 펴가지고 얇게 우주 전체를 물이 감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이제 뭐 신학자들이란가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이 험프리즈의 이론이고 대체로 창조과학 쪽에서 이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증거들이 나와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에서 멀리 있을수록 우주의 초기죠. 빅뱅 이론에 따르면 꽝이 시작돼서 빛이 나한테 오려면 예를 들어서 100억 광년이다. 그러면 우리는 100억 년 전의 은하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억 년 전이니까 초기잖아요. 초기면은 빅뱅 이론에 따르면 물이 있으면 안 돼요. 옥시즌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초신성이 폭발하기 전이면은 옥시즌이 없어요. 힐륨하고 하이드로전, 힐륨, 리튬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 원자들이 발견이 돼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증거들이 있고요.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을까요? 라키아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근거로 이런 모델을 이제 만든 거예요. 이런 모델을. 그다음에 이제 근거 중에 하나는 뭐 이거는 좀 왜 시를 가지고 거기 적용하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편 148편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다윗의 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시를 짓고 이게 이제 현재형이라고 그래요. 현재형이니까 지금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 궁창 위의 물이 이 물이 아니라 기존에 많이 생각했던 게 이제 그 구름층 위에 이제 물이라고 이제 궁창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 기존의 창조과학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물이면은 노아 홍수 때 없어졌죠. 노아 홍수 때 그 지하에 있는 그러한 그 물들이 이제 솟아오르면서 이제 물층을 파괴해서 그 물들과 함께 내려온 게 이제 노아의 그 홍수 비니까 물층이 없어졌어야 돼요. 근데 물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은 그물이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하샤마임 뭐 이렇게 써 있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모델입니다. 어디 갔죠? 예, 이 모델. 이 모델이 지금 빅뱅이 모델이 아닌 험프리즈의 우주 모델이에요. 험프리즈 모델. 자, 그러면 얘는 지금 3차원 모델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우주의 모델. 왜냐하면 이 중심에 어딘가에 우리가 정중앙에 있다는 건 아니고 우주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있고, 근데 이제 수학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제 수학 계산할 때는 정중앙이라고 그냥 놓는 겁니다. 지금 이 풍선 모델은 이건 4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XYZ를 2차원으로 가둔 그 고무를 뺑그르르 돌려서 풍선을 만든 거니까 이 풍선의 바깥쪽 공기와 풍선 안쪽 공기는 nothing 생각하지 마시고 이 노란 풍선의 고무 면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이제 4차원 모델인데 이 3차원의 무엇을 4차원으로 바꾼 거예요?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를 바꾼 거죠. 근데 험프리의 모델은 균등하지 않죠. 아니, 균등은 모르겠지만 등방하지 않죠. 아이소트로픽이 아니라 애나이소트로픽. 더 모르겠구나. 그럼 안 되지. 어떻게 되지? 하여튼 왜냐하면 중심이 있고 경계가 있으니까 요거를 4차원 모델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께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고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현대 우주 빅뱅 모델이고요. 풍선. 근데 이 모델은 가만 보면 잘 보세요. 얘가 전체 우주고요. 우주의 바깥의 물층인데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은하들을 전체 합친 거에 뭐 수천억 배 무겁다고 그래요.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 적용하면 요게 이제 빅뱅 모델은 그냥 풍선 동그란 풍선인데 동그랗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풍선 잘못 샀어요. 원래 동그래야 돼요. 이게 이제 빅뱅 모델인데 이건 동그래.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균등하니까 다 눌러도 같이 누르니까 동그랗죠. 근데 만일 우주의 중심이 있고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가지고 은하들이 쫙 둘러서 있으면 이 질량들이 한쪽으로 몰리겠죠. 그럼 풍선이 어떻게 돼요? 한쪽이 쑥 들어가게 됩니다. 질량으로 인해서. 네. 갑자기 기절하신 표정을 지시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거를 해보면 자, 요거 아니고는 빅뱅 모델이라고 했죠? 요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다시 풍선 눌렀으니까. 자, 어떻게 눌렀냐면 자, 손가락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누른 요 부분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이제 시간의 상대성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폴디 모델입니다. 요 폴디.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게 뭐 그릇같이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요게 물층이에요. 요 밑에 동그란 이 바닥이 전체 우주, 우리 전체 우주가 다 들어가 있고 요 경계면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엣지의 경계면이 물층이에요. 이 물층. 요게 이제 4차원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3차원이 2차원이 됐기 때문에. 괜히 4차원이라고 그랬나? 갑자기 기절을 하시네. 어떡하지? 예, worlds above. 예. 그래서 이 험프리즈 모델은 뭐예요? 중심과 경계가 있는 우주 모형. 그러니까 모형이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도출해 놓은 어떤 물리학적인 수학적인 어떤 그 과정 있잖아요. 일반 우주론하고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가정이 달라요. 아까 현대 우주론의 가정은 뭐예요? 등방하고 균일하고 중심과 경계가 없는데 아주 중요하지만 증명은 못한다고 그랬죠. 가부를 증명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증명 못하니까 우리가 중심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데이터들이 있네라고 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 모델이 생긴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이거 풀어내면 돼요. 수학으로. 이것을 제가 원래 이게 수학 이론인데 공식을 안 쓰고 제가 설명드리려는 아주 지금 서커스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공지 넣었네. 이건 몰라셔도 돼요. 예, 그냥 모르셔도 돼요. 자, 이 쉽게 뭐 설명하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게 중력장이에요. 중력장이고 X축은 여기가 지구예요. 가운데가. 그리고 멀리 있는 게 우주의 그 끝에 이 물층. 요건 3차원 물층이고 요건 지금 4차원의 요 놈을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은 요 끝에 물층이 요거 이제 뭐가 있고요. 그런데 이 중력장에서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해요, 천천히 흐르고 있어요. 아까 그 GPS 셀룰라이트는 빨리 흘러요, 천천히 흘러요? 시간이? 저 위에서는 빨리 흘리면 저 밑에서는 느리게 해요. 왜요? 중력이 더 강해서. 마찬가지로 이 우주 전체에서도 이 밑으로 내려가면 중력이 점점 강하다가 요 계산에 의하면 마이너스 0.5 C는 이제 빛의 속도예요. 요거 밑으로 내려가면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냥 그런 것보다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요거를 해가지고 한 슬라이드 몇 개 해가지고 쫙 설명을 했더니요, 웬만하면 다 기절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안 합니다. 이제 안 해요. 옛날에는 제가 좀 잘 전하고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혼자 신나서 잘 전하고 관객들은 다 주무시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요. 이제 안 합니다. 뭐 잘못됐네요. 오케이, 다시 이렇게 내려가다가 크리티컬 포인트 밑으로 가면은 시간이 안 흐르면 어떤 일이 보여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안 흐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빛이 가다가 멈춰요. 왜요? 시간이 안 흐르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핵을 전자가 도는데 가다가 멈춰요. 전자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대사와 상호작용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딱 멈추는 거예요. 우리 비디오 카메라 보다가 퍼즈하면 딱 멈추죠. 그렇게 되는 현상이 수학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리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우리가 겪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요 똑같은 거를 이제 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혹시 이제 애니메이션 잘 만드는 재주 있는 학생이나 청년 있으면 저한테 이런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재주가 없어서 되게 후지게 만듭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이 그릇같이 생긴 거 있죠. 이것을 반으로 잘라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여기하고 여기 대칭이니까 반으로 자르고 옆에서 본 게 요거라고 그랬죠. 요거 보는 겁니다. 자, 요거 보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그래비테이션 포텐시 여기 0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 0.5 C 스퀘어잖아요. 여기 크리티컬 포인트 있고요. Y축이 그래비테이셔널 에너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 물리 선생님 계시다 그러는데 위치 에너지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하를 창조하시기 전의 시공의 형태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나눠서 뭐 위에 물층 아래 물층으로 하셨다 했을 때의 상태, 우주의 상태. 요게 우주의 상태. 요거는 이제 단면, 요거는 우주의 3차원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4차원으로 바꿔서 옆에서 반을 잘라서 본 거예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편의상 지구를 가운데에 뒀어요. 그리고 요거는 바깥의 물층이에요. 그럭저럭 따라오겠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럭저럭 따라오겠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 이걸 설명을 더 천천히 할 걸 그랬나? 기절하실 것 같아서 스킵했는데. 그냥 그림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자, 그다음에 자, 요거 설명하면 좀 나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컴프리즈가 논문을 또 하나를 내서 하나는 이제 우주론에 대한 둘 다 우주론에 대한 건데 하나는 이런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이런 면에서 우주론을 썼고 또 하나 논문은 트램폴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계공학적으로 이렇게 왜 멤브레인 그 방막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했을 때 방막의 움직임이 어떻고 이런 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트램폴린 아시죠? 한국에서 트램폴린을 그러죠. 뭐라 그래요? 막막? 방막? 몰라. 트램폴린. 자, 트램폴린이 있는데 거기에 무거운 굴렁쇠를 둬요. 굴렁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단면으로 보면 요거가 똑같아요. 맞죠? 그러면 요것을 수학적으로 마를링을 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두 개를 하면은 이 수학적으로 이걸 아날로거스라고 그래요. 요거하고 사실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거하고 이 트램폴린을 보면 여러분이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것을 이용해서 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여태까지 기절을 하셨더라도 지금 요거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이 바깥쪽은 nothing이에요. 수학적으로 이거 nothing이니까 신경 안 써야 되고 요 놈이 바깥의 물층이에요. 요거 바깥의 물층 3차원엔 요 바깥의 물층 요거
자, 이때가 뭐예요? 지구는 워낙 조그마니까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바깥의 물층이 엄청 무겁다 그랬죠? 그러니까 트램폴린에다가 이 무거운 불렁쇠를 던져놓으면 이 트램폴린의 이 천이 밑으로 쏙 꺼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의 단면을 보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상태.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4일째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은하들, 해달별 은하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갑자기 은하들이 생겼죠, 여기. 자, 그럼 이 트램폴린에다가 어떻게 이걸 대입을 해보면 수천 개의 구슬을 이 트램폴린에 쏟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트램폴린에 쏟으면 학생. 트램폴린에 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학생? 요 가운데 천이 어떻게 돼요? 지금 빳빳해. 근데 거기에 무거운 거를 막 넣었어. 어떻게 돼? 가운데로 쑥 들어가, 그죠? 맞아요. 아유, 너무 똑똑해. 가운데로 늘린다고 그랬어요. 천이 늘어나겠네.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요 평형 상태에서 쑥 내려가요? 어떻게 되죠? 트램폴린에 보세요. 어디부터 내려가요? 왼쪽, 오른쪽. 이 왼쪽이 트램폴린의 정중앙이에요. 여기 요 정중앙이 요거예요. 어디부터 내려가요? 어르신들이 한번 대답해 주시죠. 저 어르신들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실래나? 하여튼 어른들, 학부모님들. 시선을 피하고 계세요. 왼쪽. 어떻게? 이렇게.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쑥쑥쑥 이제 어떤 속도로 이렇게 내려갔는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건 이제 수학적으로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냥 빛의 속도라고 치고, 오케이. 자, 여기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지구에서 시간이 안 흘러요. 얘는 아직은 시간이 흘러요. 얘는 시간이 안 흘러요. 이게 뭐죠? 창조 4일째 은하들이 창조되었을 때 전 우주적인 시공의 굴곡이 일어나요. 은하의 질량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가운데 지구를 넣으면 지구부터 밑으로 내려가는데 중력장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느 임계점 밑으로는 시간이 안 흐르는 그 구역으로 지구가 맨 먼저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에는 여기도 이미 지구에서 시간이 안 흘러요. 근데 여기서는 시간이 흐르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에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딱 멈춰 있을 때 저기서는 벌써 수억 년이 흐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떻게 이 기울기를 이제 세팅하느냐 수학적인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수학 이론이란 게 잘못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구에서는 시간이 안 흐르는 동안 이 바깥에서 시간이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창조 4일째 은하들이 창조되었을 때 지구를 중심으로 시작해 온 우주에 시간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빛도 가다 멈추고 전자가 돌다가 멈춰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칠흑 같은 우주. 자, 이거는 이상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공식을 다 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그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책 있잖아요. 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데 그 아까 프리드만은 우주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해서 풀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험프리는 등방하지 않은 우주 원리의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수학 이론을 전개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관심 있으면 제가 논문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험프리 논문들 다 있습니다. 논문 다 있어요. 인터넷에도 다 있고 제가 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오케이 시간은 안 흐르는데 so what? 그 다음에 어쩌란 말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옛날에는 그 이제 이 낫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제 17번인가 나와요. 이게 이제 그 구약에 이게 낫다잖아요. 낫다가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는 왜 지금 현대 우주론에서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엑셀러레이트 뭐 저기 익스펜션 해가지고 익스펜션 하니까 성경에 이미 익스펜션한 얘기가 있네 이러고 했었어요. 수십 년 전에 창조과학계에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험프리즈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구약 그때는 고무가 없었는데 그리고 낫다라는 거를 이제 그래 연구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낫다라는 단어가 한 200번 정도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뜻으로 나오는데
펼치다라는 뜻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원어에 말려 있거나 접혀거나 아니면 구겨진 텐트를 편다는 그런 게 대부분이고 무슨 뭐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저기 누룩 넣어가지고 쫙 늘어난다거나 뭐 고무를 늘린다거나 이런 건 단 한 개도 없대요. 그렇다면은 아까처럼 우주의 익스펜딩 유니버스가 아니라 우주 공간이 어떤 텐트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또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계에서 보면은 거의 이제 신처지의 수준인 거예요. 정신 나갔구나. 근데 이제 험프리 박사는 그냥 순수하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가정한 거예요. 나쁜 일 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일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탕으로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이사야 뭐 40장 22절에 보면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한 게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짠 하고 당기셨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본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학적인 많은 그런 게 있는데 약속을 드렸잖아요. 제가 수학을 다 뺐다고. 수학을 다 빼면 사실 이해하기 되게 힘든데 여러분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이 펼치다 전에 아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주가 이 시간이 흐르지 않는 점으로 가고 언젠가는 나중에는 이제 이 끝까지 다 임계점 밑으로 가니까 다 시간이 안 흐르게 된 거예요. 언제? 4일째 은하가 생조되자마자. 왜냐하면 은하의 무게로 인해서 시공의 굴곡이 일어나서 임계점 밑으로 내려서 시간이 안 흘러요. 그러다가 자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심심한데 좀 펼쳐볼까? 4일째 딱 펼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그 아까 트램폴린에 이제 구슬이 잔뜩 있어갖고 이 가운데가 쑥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쑥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쫙 당기시면 어떻게 되죠? 학생 어떻게 돼요? 옆으로 퍼져. 옆으로 퍼지고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위로 올라가요? 위로 내려가요?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어떻게 올라가요? 근데 왜 당겼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낫다가 있으니까. 물론 이 낫다가 뭐 4일째 됐다, 뭐 은하 창조됐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은하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창조되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데 관심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 방법은 없지만 한번 그래도 우리가 쓰여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가설을 세워본 거예요. 그리고 가설을 세운 걸 바탕으로 그러면 지금 관찰되는 이런 현상들이 빅뱅 이론이 아닌 성경의 그 창조에 부합되는 그러한 가설을 가지고 봤을 때 설명이 되느냐 아니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낫다 해가지고 딱 펼치니까 올라가겠죠. 어디부터 올라요?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자, 왼쪽부터 올라간다. 2분, 3분, 4분. 오른쪽부터 올라간다. 한 10분. 나머지는 나 오늘 피곤하다. 오른쪽부터 올라가겠죠. 당연히. 어떻게 볼까요? 우주 공간에 장력을 주면, 즉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당겨주면 시공이 다시 타임리스 레벨 위로 올라가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짠,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언젠가는 지구가 밖으로 나와요. 그럼 지구 입장에서는 이제 아담이 이제 4일째 있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냥 아담이 4일째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는 깜깜해. 왜냐하면 은하를 창조하기 전에. 근데 눈 한번 감았다가 딱 떠니까 왜냐하면 지구에서는 시간이 안 흐르는 동안 저쪽에서 억년이 흘렀으니까 예를 들어서 눈을 한번 딱 감았다가 뜨니까 모든 은하들이 다 있는 거죠. 지구에서 볼 때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이 일어났죠. 하지만 지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눈 깜짝할 새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우주에서 저 멀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지구 프레임으로 써져 있어요. 타임도 지구 프레임, 모든 게 지구 프레임으로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분은 가끔 가다 보면 막 시험 묻는 분이 있어요. 아니 우주의 나이도 6,000년이지 어떻게 막 그런 분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시공을 초월하셨잖아요. 시간 공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시간 내 바깥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공간의 바깥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니까 하나님께는 수억 년이 걸리건 수천 년이 걸리건 6일이 걸리건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한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신 게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지구 프레임에서. 근데 이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그게 깨지지 않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주 저 바깥에 있는 은하들을 보면 어페러나이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겉보기 나이라고 그러는데 수억 년 이상 걸린 것으로 보여요. 수억 년 이상. 그 좀 이따 얘기를 제가 오늘 뺐구나. 예를 들어서
은하와 은하가 막 충돌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은하 하나가 막 50만 광년짜리 은하가 두 개가 충돌하려면 수억 년 지나야지 충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깨지는 은하 뭐 이렇게 되는 은하.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럼 깨지는 상태로 뭐 충돌하는 상태로 짠하고 창조하셨지? 그거 할 말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변증은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논리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어떤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험프리즈 이론을 한다고 이걸 안 믿으면 갑자기 막 나쁜 사람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세요. 자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자 그다음에 예 이렇게 보고 여기 보면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빅뱅 이론에서 블랙홀에서는 그 중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빛도 나오지 못하는 그 경계면 있죠. 그걸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그래요. 근데 화이트홀 이론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구간과 시간이 흐르지 않는 구간을 나누는 그 경계면 있죠. 그게 이벤트 호라이즌이에요. 근데 이벤트 호라이즌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점점점 이제 하나님이 한번 당겨볼까? 그러고 공간을 당기시니까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벤트 호라이즌이 점점 줄어들어요. 보세요. 그러다 나중에 없어져요. 이것을 3차원으로 보겠습니다. 3차원 우주 공간. 예, 애니메이션 잘하는 분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좀 멋있게 좀. 너무 멋이 없어. 한 번 더. 그 깜깜한 그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역이 이제 점점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영역에서 다 시간이 흐르고 지구가 맨 마지막에 시간이 흐르는 영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속전속결로 빨리 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 Q&A 그 질의응답 시간 좀 많이 갖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빨리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뭐냐면 우주 전체 시공의 굴곡과 시간의 상대성을 얘기한 거예요. 아까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서 시공이 굴곡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의 흐름, 셀룰라이트의 시간의 흐름과 우리의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전체 우주에 적용을 한 게 지금 이제 험프리즈의 이론이고 굉장히 복잡한 그 상대성 이론에서 도출되는 그 막 공식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4일째 하나님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날 같은 날에 땅을 비췄어요. 6일 창조도 아니고 이거는 하루 만에 비춰야 돼. 하루 만에. 그러려면은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이 험프리 이론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뭐 애나이소트로피 싱크로닉 컨벤션 해가지고 별빛이 나한테 오는 속도는 무한대고 별빛이 절로 가는 속도는 뭐 빛의 속도 2분의 1 이래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그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도출되는 그 이제 뮤 이런 거하고 좀 그 얘기를 내가 왜 하죠? 하여간은 이게 제가 보기에 제 지식 볼 때 이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주 전체 시공의 굴곡과 시간의 상대성을 이용해서 혹시 이제 여태까지 주무셨잖아요. 지금 깨셨으면 요거 딱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딱 하나. 지구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저 멀리서는 시간이 빨리 흘렀대. 그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 한마디 한 것을 전체적인 그 물리학적인 어떤 도출로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일을 그 험프리즈라는 분이 수십 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책도 있습니다. 이건 좀 오래된 책이지만 이런 책, 뭐 Light Years, No Problem, 그다음에 여기는 Starlight and Time 이래가지고 험프리즈의 책들이 있고 논문은 더 많이 있고요. 최근 논문 책까지. 이걸 해야 되나?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해봅시다. 누가 해볼까? 여기 한 학생이 해볼까? 읽어보세요. 일어나서 크게. 목 아프면 딴 학생이 해도 돼요. 목소리 너무 작아. 크게. 중력장이 밑쪽으로 들어간 형태이다. 중심과 경계에 있는 우주 모델이다. 상대성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창조 4일째 지구의 시간은 멈춤없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 창조 4일째 은하를 창조하심으로 우주 시공 전체에 거시적 굴곡이 생겼다. 네, 고마워요. 제가 매우 어려운 일을 시킨 것 같은 아주 생각이 드는데, 자 답을 한번 골라보죠. 자 시작. 답을 하나 4번 2번
2번. 옳지 않은 것. 답은 4번. 시간이 멈췄죠.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예. 제가 별로 트릭한 거 아니죠, 이건, 그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 설명을 놓네요. 아까 안 넣었다고 했는데 놓네요. 자,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완벽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전에 뭐냐면은 볼까요? 초기 은하만 봐야 돼요. 왜냐하면 험프리 이론에 있고 4일째 은하가 창조된 게 저쪽에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제 빛이 나한테 왔고 그동안 나는 시간이 안 흘렀고 눈을 감았다가 딱 뜨니까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초기 은하만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이는 은하는 초기 은하뿐만 아니라 나이가 먹은 은하가 많이 보여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이거하고 이건 막 은하가 풀어져 있고 여기는 요거하고 이거 이미 충돌해가지고 망가져 있고 여기 이미 망가져 있고 요거 이제 얘는 사이좋게 있다가 언젠가 충돌하는 애들이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이 지났어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하들을 균등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처음에 창조하셨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그게 더 맞는 가정인 것 같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이 사망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 이제 굴곡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에 크랙이 생긴 거죠, 균열이. 마찬가지로 은하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아름답게 다 만드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요 은하 하나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50만 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0만 년이 걸려요, 빛이 가는데. 그러면 이 은하들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훨씬 느려요. 충돌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수억 년, 수십억 년 걸려야 돼요. 그게 좀 더 합리적이에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짠 이런 형태로 만드셔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자기 혼자 믿는 거지 변증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변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험프리가 이걸 내가 어떤 설명을 하냐면 요걸 이제 타임 다일레이션이 약 생긴 거잖아요. 타임 다일레이션, 이제 눈이 깜짝할 사이에 되도록 거시적인 굴곡이 생겼는데 요 약한 굴곡이 노아 홍수 때 한 번 더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얘기 드릴 시간이 없어서 요것만 하겠습니다. 그게 근거가 뭐냐면 이 사무엘 하 22장 10절하고 그 시편 18편 9절이 동일하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해요. 그게 보면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래서 이게 노아 홍수를 상정한다고 그래요. 노아 홍수.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산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걸 이제 보는 건데, 요 들이우시고에 쓴 단어가 뭐예요? 낫다예요. 예? 낫다. 그러면 이런 것을 근거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동안에 잠깐 또 스트레칭을 하신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 타임 다일라인이 생겨서 노아가 눈 깜짝한 사이에 저쪽에서 5억 년이 흘렀다. 제가 볼 때 조금 억진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끝.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해볼게요. 의미, 빛의 여행, 시간 여행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해줘요. 시간 여행 문제를. 그 다음에 문제라면 문제고 갤락토센트릭 유니버스가 아니면 이론 자체가 불성립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가정하에는 험프리 이론이 되고요. 만일 균등한 우주다 그러면 이건 다 엉터리예요. 끝이에요, 끝. 그게 이제 그렇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갤락토센트릭 유니버스를 설명해 주는 듯한 그 데이터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건 4개 중에 2개 보여드린 거예요. 더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일반 과학계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볼까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무시. 일반 과학계에서 아까 뭐 적색 편의의 뭐 주기성, 그다음에 아까 그 우주 배경 복사가 갑자기 왜 태양계 그 이클립틱 플레인, 그 행성들이 도는 그 플레인에 정확하게 알라인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돼 있지? 말도 안 돼 했잖아요. 모르겠는데 그러고 넘어가요. 근데 그걸 그러지 말고 보면은 이거는 이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가 아니라면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계라는 게 참 뭐라 그럴까, 생각보다 그렇게 페어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편견에 많이 쌓여 있어요. 진화론이 맞다는 편견, 우주가 오래됐다는 편견. 그렇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못한 게 이제 창조된 물에서 다른 물질로 핵변환을 통해서 이제 지구 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창조과학계. 그러니까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다른 문제 아직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은 뭐 요건 좀 넘어가고 시간 없어 넘어가고 시간은 있는데 그냥 넘어갈래요. 예. 한마디로 진리가입니다. 진리는 말씀이 진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과학적인 렌즈로 변증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 이론이 뭐였어요? 빅뱅 우주론의 난제인 지평선과 지평선과 평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30년 전에. 지금 30년 더 됐죠. 그래서 그것으로 막 많은 상도 받고 막 MIT 교수하고 뭐 하고 막 이런 분이잖아요. 근데 수학 이론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험프리 이론도 똑같아요. 창조를 믿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봤을 때 전 우주가 6일 안에 됐다는 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결돼야 할 게 문제예요. 시간의 상대성 문제. 똑같은 수학 이론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과학계에서는 험프리라는 사람 자체도 모르고 취급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성경에 맞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6일 창조라고. 말도 안 되는 하잖아요. 지구의 나이가 6천 년이라고. 세계관적인 또는 철학적인 어떠한 배제죠. 증거에 의한 배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걸 하고 다니면 과학계의 신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신천지 강사가 옆 건물에 와서 집회한대더라.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볼까 가요? 안 보잖아요. 완전히 이제 아니니까. 거의 이제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자들도, 왜냐하면 저는 주위에 다 과학자들이, 옛날에 나사에 일할 때도 다 과학자, 지금도 다 과학자들이잖아요, 주위에.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진화다, 뭐 빅뱅이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했대더라 그러고 그거 그냥 믿거나 뭐 아니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할 거 하고 하잖아요. 과학자들도 똑같아요. 다른 과학자들이 이렇대더라. 다른 과학자들이 진화가 맞대더라. 맞나 보다. 다른 과학자들이 빅뱅이 맞대더라. 맞나 보다 하고 자기 거 하는 거지. 그 자기 분야 이외의 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걸 탐구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에너지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자들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자기 하는 분야 하는 거지 밑에 있는 거 밑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탐구하는 사람은 전무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제가 이걸 왜 넣었죠? 요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과학자들도 이 진화론, 자연주의, 오랜 연대 빅뱅 우주론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그 바깥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 여러분이 고등학생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갖고 무덤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대학교 초반에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과학자들, 일반인, 뭐 주부도 계시고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패러다임 하에 전 세계가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와서 한번 보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험프리즈 이론이 요 진화론, 내추럴리즘, 오랜 연대 빅뱅 우주론이라는 패러다임 밖에서 나와서 이 현상을 다른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해본 것을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상당히 상당히 자꾸 넘어지네. 같은 것 같은데 상당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강의를 들은 것을 계기로 성경의 무엇성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특히 학생들. 그렇다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막 따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다 리스펙하고 또 그 가정하에서는 그게 맞는다고 얘기를 들었죠, 그죠? 자연주의 가정하에서는 빅뱅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들이 모르는 걸 갖고 있는 거죠. 성경이 진짜구나,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있나요? 그래서 이제 김진호 박사의 창조론 강의 이렇게 찾으시면 제 아바타입니다. 비슷한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건 이동구 박사님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강 있죠? 오늘 한 거 이제 이렇게 2시간씩 쭉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 찾아서 다 보실 수 있고, 사실은 비디오가 이제 1000개가 넘는데 제가 이제 비공개로 해놓고 여기 이제 수백 개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